조일교 스페셜에서 준비한 QR 이벤트 참여 방법 함께 알아볼까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방송 화면에 QR코드를 찍어보세요.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더 많은 이야기를 담은 스페셜 자료집 링크가 제공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우넷 스페셜의 김명근입니다. 프로야구는 시즌 리그가 끝나면 다음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 선수들과 구단을 재정비하는 스토브 리그가 있죠. 어려운 시장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고 스토브 리그를 준비하는 선수들처럼 묵묵히 실력을 갈고 닦는다면 성공의 기회는 여러분들을 찾아올 겁니다. 주식시장의 스토브 리그를 성공을 위한 도약의 기회로 일궈낼 최고의 전문가가 와우넷 스페셜과 함께합니다. 시황 및 수급 분석, 기술적 분석의 대가 조일교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강의 먼저 듣고 이어지는 대담에서 남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와우넷 파트너 조일교라고 합니다. 자, 오늘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죠? 지난번에 그 CPI, 소비자 물가 지수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근데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 영향력 없다. 그냥 박스권에서 종목 장사가 계속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역시나 영향력 없죠. 그죠? 예. 근데 왜 갑자기 또 3월 FOMC에서 50bp 인상 가능성 얘기가 막 나올까요? 그거는 CPI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CPI 발표 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특히 이제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보시면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로 급등한 거는 2022년 1월 이후로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야? 소비가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경기가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네? 이거 잘못하다가 이렇게 소비가 좋으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 3월 달, 이제 1월 달이죠. 1월 달 3%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 원인을 따뜻한 날씨로 잡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연금에 대한 부분을 상승시킨다라고 했죠. 올해부터. 그래서 그걸 8.1%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상승한 이유를 처음으로 적용받는 달이 1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금을 받는 사람이 원래 그렇잖아요. 처음에 월급 타면 막 쓰잖아요. 그러니까 연금이 8.1% 이상 상승하니까 그 연금을 받는 층의 소비가 이렇게 딱 들어와서 일시적으로 따뜻한 날씨와 더불어서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냐. 근데 2월 달부터 소매 판매가 계속 올라올지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소매 판매가 올라와서 이거 경기가 너무 좋아지는 거 아니야? 연착륙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러다 물가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3월 달에 50bp 인상 가능성 얘기가 막 나오죠. 근데 이것만 갖고 50bp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보시면 두 번째가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죠. 근데 지난달에 마이너스 32.9를 찍었는데요. 예상치가 마이너스 18%인데 이번에 마이너스 5.8%까지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뉴욕하고 뉴저지 쪽에 있는 제조업 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바닥 찍은 거 아니야? 소매 판매도 올라오고 이것도 바닥 찍고 이거 뭐지? 경기가 연착륙? 물가 올라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서 또 이제 그 우려를 더 불러일으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세 번째가 이제 활용 점점을 찍습니다. 보시면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 이건 MOM이니까 이제 전월 대비잖아요. 근데 이게 예상치가 0.4였는데 0.7이 딱 올랐어요. 그러니까 원래 경기가 이제 좀 침체로 들어가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안 올라가죠. 근데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 올라가고 생산자 물가 지수도 전월 대비해서 0.70 올라가니까 소매 판매 올라가. 제조업 지수 예상치보다 잘 나와.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 전월 대비 예상치보다 잘 나와.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 예상치보다 잘 나와. 이렇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이건 뭐지? 이거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 발표되고 나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요 확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연중 최고점 근처까지 확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금리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죠. 향후의 어떤 경기 상황과 또 물가에 대한 부분과 굉장히 연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접목하다 보니까 이거 뭐지? 3월달 FOMC에서 50pp 인상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가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 나오고 나서 그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50bp 인상을 위한 강력한 경제적 사례를 보았다. 그리고 올해 금리나 예상하지 않는다. 이런 매파적인 발언을 막 하는 거예요. 좀 깜짝 놀랐죠? 두 번째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총재는 원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난번 회의에서 50bp 인상을 나는 주장했다. 이게 이제 3월 달에. 그리고 금리 인상의 지속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왜 시장에서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총재의 발언을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했는가 하면 원래도 매파고 강성이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그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총재가 파월 의장뿐만 아니라 그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블러드 총재도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블러드가 웬일? 블러드가 저렇게 매파인데 왜 비둘기파로 돌았을지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얘가 또 갑자기 매파로 확 돌았으니까 이제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50bp? 예전 같으면 3월 달 FOMC 신경도 안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딱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좋은 그런 막 시장 상승이 박스권에 딱 갇히면서 3월 FOMC 보고하자. 이렇게 이게 확 돌아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제 박스권에 갇힌 이유가 그거예요. 이제 안 가잖아요. 막 1월 달 정말 잘 가고 2월 초까지 가다가 확 막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있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3월 FOMC 결과 나오면 또 시장이 좀 움직일까 그렇게 생각되겠죠. 근데 뭐 3월 FOMC 움직여도 뭐 크게 움직이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서 블러드 총재가 가능한 한 빨리 5.375까지 상승한다. 이게 최종 금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지속적인 성장과 강한 노동시장에도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올해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를 고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도 괜찮다. 뭐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를 고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왜 이렇게 할까? 사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겠고요. 뭐 지금 설명되면 큽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선진국의 역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5% 이상 올라갈 때, 5% 이상 올라갈 때 케이스를 보면 잘 안 꺾여요. 그래서 이게 소매 판매가 좋아지고 생산자 물가지가 좋아지고 소비자 물가지가 잘 안 꺾이고 제조업 지수가 또 막 이렇게 좀 들어올리고 이러면 항상 이렇게 연준 의원들은 이런 자료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망령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거고요. 음모론을 보면 또 더 얘기를 하는데 또 여기서 음모론 얘기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나중에 또 얘기 드릴게요. 어쨌든 뭐 연준 의원들이 속셈은 뻔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올해 FOMC 회의가 이제 상반기만 하면 2월 달 있고 3월 달 있고 5월 달 있고 6월 달 있고 7월 달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 예상입니다. 예전에는 3월 달 끝날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될 것 같고요. 3월 달에 25pp 인상하고 5월 달에 25pp 인상하면 끝일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저는 5월 달에 FOMC에서 금리 인상 끝난다. 그러면 5월 이후부터 시작해서 지수는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5월까지는 계속 박스권에 같이 가능성이 있다. 종목 장세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제임스 블러드가 뭘 얘기하고 뭐 아까 말씀 얘기했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보세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 자세한 얘기하면 또 시간이 끝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 아니, 대표님, 요즘 왜 이렇게 코스닥이 좋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강세 현상 원인과 지속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연히 코스닥이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걸 제가 보면서 할까요? 최근에 제가 이거 1주차 할 때 이런 얘기 했거든요. 거래소는 잘 안 산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잘 안 산다. 거래소만 산다 이랬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코스닥의 외국인들이 1분기만 1조가 넘었었어요. 엄청나게 사죠. 그러니까 거래소는 오히려 9조까지 올라갔다가 7조 이하로 7조 초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외국인들 매수가. 즉 이제 코스닥을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사느냐? 예전에는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막 고조됐잖아요.
작년까지만 생각해 보세요. 유럽이 막 굉장히 안 좋다, 뭐 이렇게 하고, 뭐 유럽에서 대마가 하나 무너진다 그랬는데 유럽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유럽의 주식시장이 전고점에 근접해 버렸죠. 그러니까 금융위기는 그냥 이 금융위기에 대한 리스크가 없어져 버렸죠. 그 다음에 채권시장도 옛날에는 레고랜드발 막 채권시장 작은 경색 막 나왔는데 AA 등급에서 뭐 오버부킹이란 뭐냐면 AA 등급의 회사채 발행하면 500억 발행했는데 막 1000억씩 들어오고 2000억, 이거 좀 있으면 이제 트리플 B까지도 막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막 할 정도로 채권 시장도 급속하게 안정됐죠. 그래서 2002년 하반기에 금융위기 우려로 원래 금융위기가 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우량주는 잘 안 떨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코스닥 종목이 꽉 떨어지죠. 약한 고리가 먼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하락을 해서 지금 이런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금융위기에 대한 리스크가 커졌는데 그게 유럽 시장도 풀려버리고 채권 시장도 풀려버리니까 이제 작년에 그 과도한 우려 때문에 떨어진 것들이 이제 반등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런 게 코스닥 강세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라고 제가 볼 때는 이 리바운딩이 끝난 시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코스닥 시장에 매도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아마 이 장세 좀 진행될 것 같고요. 처음에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만 이제 아마 이제 3, 4월 달 되면 좀 바뀔 겁니다. 이제 코스닥 시장도 종목 차별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종목만 가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과도하게 떨어졌던 것들이 조금씩 다 올라오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올라올 종목과 떨어질 종목이 가려지겠죠. 자, 2023년 주식시장을 보면 리스크와 모멘텀이 상존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장 시나리오를 제가 어떻게 좀 짜본가 봤더니만 코스피가 7.86, 7조 8,600억을 샀습니다. 7조 8,600억. 2023년도 3월 달에 3조 샀고요. 5조 샀고 그 총합해갖고 17조를 샀는데 지난번에 그렇게 산 적이 있습니까? 2000년도 이후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출 증감률이 계속 떨어지는 와중에 계속 17조를 닮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올해 시장이 나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매 판매라든지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게 좋아지는 거 보면 제가 볼 때 5월 달에 금리 인상을 중지하고 나면 뭐 소비자 물가지수가 5%만 떨어지면 돼요. 그러면 연착륙에 대한 이슈 때문에 또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시나리오를 올해는 좋게 봅니다. 근데 또 하나 여기서 뒷받침할 수 있는 게 금융투자와 개인의 인버스 투엑스 싸움인데요. 작년에 3월 달에는 금융투자가 계속 인버스 투엑스라는 건 시장이 떨어졌을 때 수익이 나는 상품을 인버스 투엑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른바 곱버스라고 얘기합니다. 개인들이 좋아하는 상품이죠. 근데 작년에 3,000선 이상에서 금융투자가 굉장히 인버스 투엑스를 많이 샀는데 올해는 금융투자가 다 팔아버려요. 지금 이렇게. 작년 10월 달부터. 그리고 그걸 누가 받아갑니까? 예, 개인들이 벌써 1조를 받아갔습니다. 자, 개인들이 곱버스를 막 사는데 시장이 떨어질 수 있습니까? 시장이 떨어지면 개인들한테 이익을 주는데 물론 개인들한테 이익을 주는 건 좋은 거죠.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개인들은 계속 하방을 보고 지금 곱버스를 사고 있는데 시장 상황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예, 저는 볼 때 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이거. 그다음 외국인들 선물 누적도 보면 마이너스가 잘 안 나요 최근에. 그러니까 어제까지를 보면 이게 뭐 시장이 떨어지면 마이너스 3만 개 이렇게 쳐야 되는데 외국인들도 선물도 시장을 아랫 방향으로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박스권을 보지. 상승을 왜 못 보는지 아세요? 보통 상승장을 보면 선물이요 한 3만 계약에서 4만 계약 정도 누적을 쌓이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 한 달 동안 봤는데 14,000, 15,000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딱 시장을 박스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사서 올리고 그다음에 코스닥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최근에 한 1조 정도 사서 올리고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이걸 설명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설명했어요. 잘 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공개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개인들의 수급을 제가 좀 볼게요. 굉장히 이제 분석이 좀 차별화되는 분석일 수도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개인들이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샀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매물대가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는 건 개인들의 매물대가 되게 많다라고 생각해서 지수가 못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건데 되게 재밌어요. 왜 재밌는가 하면 개인들이 작년에요. 그러니까 2021년도 재작년에 지수 3,000선 이상에서 코스피를 66조를 사고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하고 합친 거를 36.32조를 샀어요. 그러니까 3천선 이상은 분명히 개인들의 매물이 빡빡하게 있어요. 근데 보세요. 작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를 포함해서 17조를 샀어요. 근데 코스피에서 개인들이 전체 산 금액이 16조 68이에요. 자, 그러면 재미있는 분석 들어갑니다. 작년에 2600에서 2700선에 삼성전자 우선주 샀던 17.76조를 빼면 개인은 실질적으로 뭐예요? 순매도예요, 작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우선주가 전체 코스피 상금액보다 많다는 건 이걸 빼면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를 빼면 코스피는 어때요? 예,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2600이나 2700은 매물대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매물대를 자꾸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작년에는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하면 개인들은 순매도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 신용융자는 단기 좀 올라가는데 이거는 이제 변동성 요인이니까 중요하지 않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2월달, 3월달 지수가 조정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5월달 FOMC에서 금리 인상이 좀 마무리가 되고 CPI가 만약에 5% 이하로 떨어지면 5월달, 7월달에 아마 시장에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3월달에서 5월달까지는 박스권에서 계속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정했던 거는 1월달에 로봇 AI가 갔잖아요. 2월달에 2차전지 소재하고 폐배터리하고 SM이 갔잖아요. 그럼 3월달은 어때요? 주총이 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행동주의 펀드가 움직이고 있는 이런 주도주가 나오겠죠. 최근에도 보니까 SBS 행동주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뭐 SBS 중소형주 막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총가에서 행동주의 펀드가 굉장히 형성을 볼 수 있고 4월 달도 주도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4월까지는 박스권이고 계속 주도주의 순환매 장세, 중소형주 순환매 장세가 1월 달에서 4월 달까지 계속 나오고요. 자, 5월 달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월 달에 FOMC 있죠. 5월 달 FOMC에서 금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인상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되고 CPI가 5% 이하로 떨어지면 5월 7월까지 이제 시가총액 대형주들이 마지막 반등하면서 2,700, 2,800을 찍을 것이다. 그래서 올해는 미국의 리쇼링 정책이 현재 미국의 경기 지표를 연착륙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는 종목 장세. 그리고 5월달, 6월달, 7월달은 시가총액 대형주가 반등하면서 시장이 이 정도 되면 고점을 찍을 것으로 올해 상반기 증시 시나리오를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됐죠?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일교 스페셜의 조민재입니다. 항해술에서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보다는 목적지까지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투자도 이와 비슷합니다. 성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시황에 비춰 나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적절한 매매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23년간 한국경제TV의 대가 자리를 지켜온 기술적 분석의 전문가 조일교 파트너가 성공을 향한 나침반이 되어드립니다. 조일교 스페셜의 QR 이벤트도 빼놓을 수 없죠. 방송 화면에 QR코드를 찍으시면 조일교 파트너만의 스페셜 자료집 링크를 보내드리니까요. 방송에서 만나지 못했던 틈새 정보까지 가득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시황을 타고 성공 투자로 향하는 조일교 스페셜. 그럼 계속해서 만나보실까요? 네, 대표님 귀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 금리 인상의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난관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투자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오늘 또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이제 네. 캔들에 대한 내용을 강의할 건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평선 얘기 또 거래량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캔들 얘기인데 캔들은 좀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네. 근데 캔들의 속성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속성부터. 예. 매번 얘기하는 거 있죠. 뭐 이평선인도 그렇고 주식 거래량도 그렇고 뭐 하는 거 아니다? 암기하는 거 아니다. 왜냐면 바뀔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캔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캔들의 패턴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내가 막 요런 패턴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 우리 서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대박 나는 뭐 10가지 패턴, 30가지 패턴 있잖아요. 네, 30일까지 패턴. 예, 네. 그걸 봤어요? 그런 거 캔들 책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걸 누가 딱 보고 나서 외웠다 쳐요. 근데 100명이 그런 거 외웠어. 네. 근데
어느 특정한 시점에 그 캔들이 딱 나왔어요, 일봉에서. 그러면 명건 씨도 그렇고 다른 100명들이 그 라인이 좋다고 생각해갖고 막 동시에 그 가격대에 사버리면 세력들이 개인들이 들어오는데 그냥 그걸 놔두겠어요? 그냥 안 두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밑으로 뺐다가 올리겠죠. 네, 한번 뺐다가 네.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바로 땡기던 뭐 며칠 뺐다 땡기던 그래도 뺐는데 개인들이 안 팔어. 그러면 또 한 15일 있을 거 30일 동안 계속 눌러버려도 되잖아. 예, 더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러면 결국은 캔들 내가 패턴에서 암기했던 거는 안 맞네. 그러니까 이게 시세 왜곡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네. 이랬으니까 캔들의 패턴을 그냥 대박 나는 패턴은 요거다 이렇게 암기하는 건 제가 볼 때 굉장히 좀 어때요? 명건 씨가 생각할 때 좀 이상하죠.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험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주식시장이 플렉스블한 시장인데 이렇게 막 그런 형태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 드리는 게 이제 캔들의 패턴 얘기할 때 캔들의 속성을 얘기할 때요. 네. 처음에 가장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보시면 캔들 패턴을 암기하는 게 아니다. 음. 정해진 가격 일정 시간 기간 동안 개인 투자자가 집중 매수하면 시세 왜곡이 나온다 이런 거죠. 그래서 캔들 패턴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예. 절대 캔들은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는 정답이 없고 시세에 순응하는 것이니까 캔들 패턴에도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맞는 오늘 배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매수 타이밍과 원칙이 어긋나면 반드시 손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예. 속성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의 투자 기간을 반드시 사전 숙지해야 됩니다. 만약에 명건 씨가 단기 투자자라 그러면 뭘 봐야 돼요? 일봉하고 일봉이나 분봉이나. 그렇죠. 예. 중기 투자라면 뭐 봐야 돼요? 중기 투자라고 하면 이제 주봉을 봐야 되죠. 그렇죠. 예. 주봉이나 월봉 봐야 돼요. 월봉까지. 네.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해서 캔들의 패턴의 속성은 뭐냐면 나의 투자 기간을 반드시 숙지하고 투자 스타일에 맞게 그 캔들 패턴을 이용해야 돼요. 그리고 매수 타이밍과 손절 타이밍이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면 일봉을 예. 볼 때랑 주봉을 볼 때랑 달라질 수 있죠. 예. 그리고 제가 많이 얘기 드렸던 것처럼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는 장대 양봉과 장대 연봉은 의미가 없다. 이것 좀 이해되세요? 뭔 얘기인지? 거래량이 수반이 되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다. 네. 만약에 장대 양봉인데 거래가 안 들어오는 장대 양봉이다. 예. 의미가 없죠. 그렇죠. 네. 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거래가 없는데 장대 양봉이라는 거는 큰 세력이 그러니까 만약에 큰 호재가 있어. 그러면 얘네들이 급하게 막 사야 되잖아. 네. 그럼 막 사서 막 올려갖고 장대 양봉이 된 거랑 네. 아무 재료도 없는데 그냥 개인들을 속이기 위해서 거래도 없이 그냥 장대 양봉 싹 만드는 거랑 나중에는 여기에 세력이 세게 올라왔는지 안 세게 올라왔는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장대 음봉은 뭐예요? 매물대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개인들이 막 들어왔는데 세력이 빡 쳤어. 그래갖고 장대 음봉이 확 났어. 근데 이게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건 실제 세력이 팔았던 거고 네. 거래가 없는 장대 음봉은 세력이 개인들한테 장대 음봉이 왠지 좀 안 좋아 보이잖아. 네. 그 거래 없이 장대 음봉을 만든 걸 수도 있죠. 아. 그래서 캔들만 보지 말고 그 네. 캔들이 만들어질 때는 반드시 거래량이 수반되지 안 되는지 반드시 봐야 된다. 거래량이 없는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은 의미가 없다. 이해되세요, 이거? 예. 그러니까 세력이 얼마나 세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강도를 알 수 있다는 걸 네.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참고하는 게 이제 실제 매매를 할 때 캔들이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캔들 패턴을 암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어. 대표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거래량도 같이 봐야 된다. 네. 거래량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꼭 필요한 거죠. 네. 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네. 캔들의 속성에서 보면 중기 투자자의 경우도 그렇고 단기 투자자의 경우도 있고 캔들과 주봉 캔들의 콜라보 이렇게 해야 되고요. 중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암기하면 안 됩니다. 주식 투자는 창의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게 속성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대표님 말씀 듣고 이제 캔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시청자들에게 이제 오늘 어떤 내용들을 주로 이제 들려주실 건지 한번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투자자들을 위한 캔들 패턴, 그 다음에 중기 투자자들을 위한 캔들 패턴을 이제 총 5가지. A 타입, B 타입, 중기는 A 타입, B 타입, C 타입으로 이렇게 제가 구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나중에 우리 명건 MC께서도 네. 다 들어보고 네. 본인이 어떤 스타일이 맞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예, 한번 골라볼게요. 네, 한번 골라보세요. 네.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 드리는 게 기법이나 패턴이 많다고 좋은 거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와, 나는 주식하는 기법이 한 100가지가 돼. 막 이런 사람. 예. 30가지가 돼. 막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수익률 대 상위권자나 제야 고수대 매매 방법 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고요. 핵심적인 거 딱 세네 가지 매매법만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매매법이 많다 적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중요한 건 매매 기법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얼마나 원칙과 기준을 잘 지키느냐 하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한 형태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기억하신다면 이제부터 단기 투자자를 위한 패턴들을 이제 들어가시면 될 겁니다. 이게 앞에 나왔던 것 자세. 자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절대로 가지지 마라. 이해되시죠? 예. 네, 그런 것만 생각하시고 이제 앞으로 단기 2개, 중기 3개 이렇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투자 유형이나 성격에 따라서 캔들 패턴이 또 다르게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캔들을 단순하게 지표로만 생각했던 분들에게는 이번 강의가 그야말로 캔들의 재발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단기 투자자들이 참고할 만한 캔들 패턴 유형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 A타입을 딱 얘기하기 전에 네.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이 A타입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위험해요. 너무 공격적이다. 너무 네. 공격적. 너무 공격적이라는 거예요. 네. 위험하다는 건 공격적이라는 건데, 근데 이거는 선수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손절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전업 투자자다. 네. 이런 사람들은 했으면 좋겠어요. 네.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네. 괜찮은데. 명건 씨도 제가 볼 때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근데 이제 이 매매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보세요. 확률의 게임이 아니라 수익률의 게임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손절 라인을 되게 짧게 짓는 거죠. 그리고 네. 일봉 종가 관리가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제동거리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혹시라도 이렇게 정말 세게 올라갔던 종목들은 나중에 살짝 떨어져도 뒷파동을 반드시 주거든요. 혹시 네. 자동차 타보셨어요? 그럼요. 그 한 50km를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바로 서버리죠. 예, 바로 멈출 수 있죠. 그리고 근데 한 120km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어떻게 돼요? 제동거리가 좀 있네요. 쭉 나가버리잖아요. 예. 반대로 똑같은 얘기인데 그 한 5m 높이에서 공을 딱 떨어뜨리면 리바운딩이 작겠죠. 네. 근데 한 30m에서 공을 떨어뜨리면 리바운딩이 어떻게 해요? 되게 크죠. 네, 폭이 크죠. 근데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거래량이 막 터지면서 단기적으로 막 올라갔던 종목들이 거래량이 반드시 터져야 됩니다. 거래량이 막 터져갖고 단기적으로 한 30%간 종목들을 사람들은 굉장히 너무 많이 갔다고 부담스러워해요. 아. 근데 그런 종목들은 떨어져도 예. 제동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뒷파동이 나오고 죽는다고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거래량 터지고 막 거래량 터지면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선수들이 좋아하는 거지. 거래량 안 터지는 종목도 조금씩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제동거리가 없어요. 그쵸. 50km 달리다가 브레이크 밟아버리면 그냥 바로 서버리는데. 예. 그래서 이게 선수들 매매는 아까 보시면 제동거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동거리. 뒷파동 선절.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래량이 막 터지면서 단기에 굉장히 세게 올라갔던.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 리스크, 로 리턴을 만드는 건데요. 네. 이것도 개인 투자자들이 이 기법을 보고 저 기법이 좋네 그러면서 그 시점에 똑같은 패턴에서 확 들어가 버리면 또 시세 왜곡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나보고 조일교 대표 당신 왜 맞지도 않은 거 그거 갖고 나와서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손절 라인을 지키면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힘드니까. 그리고 네. 우리 명건 MC 네. 확률의 게임과 수익률의 게임 이건 확률의 게임이 아니고 수익률의 게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설명을 한번 해주셔야 될. 요거 제가 차트 보고 설명하면 안 될까요? 아, 예. 나중에 보고 나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설명해드리기 전에 네. 제가 차트 다 보고 하면 우리 명건 MC가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다 그러면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됐죠? 네. 예. 자, 그러면 제가 실전 종목 차트를 하나씩 볼게요. 이게 네. 이제 포스코 케미칼, SBS 컨텐츠허브, 현대로템, 에코프로, 셀바스 AI 이런 것들 일본 캔들의 패턴 유형을 15에서 20% 수익률 목표로 해서 제가 나온 패턴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를 다 보고 그러니까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HTS로. 그래서 네. HTS로 넘어가면서 실제적으로 하나씩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처음에 포스코 케미칼이 있어요. 제가 이걸 한번 볼게요. 네. 제가 무조건 거래가 터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이 거래 터졌습니까? 예. 한번, 엄청 터졌죠.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라도 이렇게 거래가 안 터지면 거래가 안 터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거래가 터졌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거래가 터지고 나서 두 번째로 딱 터질 때 음봉이 났죠. 네. 눌먹이죠. 네.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요 음봉이 난 다음에 뺄게요. 요 음봉이 난 다음에 요 음봉까지 났어요. 네. 그럼 명건 씨가 요 음봉이 딱 났어요. 그러면 이제 명건 씨가 오케이, 난 기준이 됐어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 손절 라인 어디 잡을까 하면 나는 일봉 종가상 이 음봉이 깨지면 뭐 할 거야? 이 음봉의 저점을 깨버리면 난 뭐 할 거다? 손절. 손절할 거다. 근데 이 연봉의 저점이 깨지지 않으면 난 손절 안 하고 계속 갈 거다. 매수해서. 예. 그럼 얘 샀어요? 네. 이 저점이 깨집니까? 안 깨졌어요. 안 깨지죠. 예. 쫙 당기죠. 이렇게. 네. 이렇게 쭉 당기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얼마가 나오는가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 갔는데 제가 수익률 체크해 볼게요. 이 라인에서. 수익률 등락포를 체크하면 이게 29% 가요. 그러면 얘가 무너질 수도 있겠죠. 네, 거기서 빠질 수도 있죠. 빠질 수도 있죠. 근데 빠지면 어차피 내가 산 거는 요 라인에 여기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요 라인에 손절 라인이 요 밑에가 되는 게 아니고 요 위에 눌림목이 하나 나오고 나서 다음에 나오잖아요. 네. 그럼 손절 라인 작습니까? 큽니까? 작죠. 작죠. 그럼 난 손절은 작게 할 수 있고 걸리면 이익이 크죠. 네. 똑같은 패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패턴 한번 보세요. 자, 이번 양봉 패턴인데요. 반드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거래량이 많이 터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월등하게 많이 터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거래량이 월등하게 많이 터지고, 맞죠? 네. 거래 없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여기 없는데 거래량이 월등하게 많이 터졌죠. 그리고 네네. 첫 번째 눌림목이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나왔죠, 이렇게. 그죠? 예. 자, 그러면 내가 이 저점만 안 깨지면 되잖아. 그렇죠. 그럼 샀어요. 이 저점 깨져봐야 어차피 뭐 얼마 손실 안 나. 만약 이 저점이면 손실이 크죠. 네. 근데 이 저점이면 손실이 안 크잖아요. 네, 네. 어때요? 괜찮죠? 그리고 얘가 몇 프로 났습니까? 17.93% 났죠. 그럼 얘가 여기서 사서 여기서 가면 얘 20% 넘죠. 네. 26% 나오잖아요. 단기적인 건데. 근데 음. 그러면 로템도 한번 볼게요. 로템도 쭉 보면 자, 잘 기억하세요. 자, 요 거래량 없다가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죠. 네, 그죠? 갑자기 한 번 확 솟네요. 예. 그리고 눌림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자, 이 저점이 깨집니까? 안 깨졌어요. 얘는 아까보다 시간이 좀 걸리죠. 예. 뭐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린다니까 웃으세요. 요 정도야 뭐 한 달도 안 되는데 보름밖에 안 걸리는데 근데 걸리다가 결국 가버리잖아요. 안 깨지니까. 그러니까 바로 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한 보름 동안 눌렸다 가는 것도 이제 문제는 우리는 요 라인이 안 깨진다는 게 중요한 거죠. 예. 단 거래량은 월등하게 터졌을 때 얘기고요. 네 번째, 자 에코프로 볼게요. 자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우리가 거래량이 터졌는데 못 샀어요. 네. 근데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지네. 그러고 나서 음봉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한 번 나와요. 나오죠. 네. 그럼 이 저점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안 깨지죠. 안 깨졌어요. 그러면 여기 사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만큼 올라가죠. 마지막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마지막을 하나 보여주면 그 저기 셀바스 AR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보면 똑같아요.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쭉 보면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라인도 여기서 어떤 특정한 라인에서 거래가 터지고 나서 이 저점이 안 깨지는 형태가 있어요. 이렇게 거래 터지고 안 깨지죠 이게. 네. 그 올라가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죠. 근데 그러면 여기서 제가 아까 다시 그 라인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됐죠. 일봉이 거래가 막 터지면서 일단 장대 양봉이 나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눌림목이 한번 눌림목이 나야 되고 나와야 되고. 그러면 그 다음 눌림목이 나온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접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가장 중요한 선이니까. 근데 그렇게 만약에 접근했을 때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실패했으면 눌림목만 깨지면 되니까 손절 라인은 3% 이내로 되게 작아지겠죠. 네. 어차피 일봉 종가니까 예. 그날 3시 종가만 보면 되니까. 네. 근데 걸리면 어떻게 돼요? 걸리면 20%? 수익이 많이 나오죠. 20% 30% 나잖아요. 그죠? 방금 보여주신 것만 해도 가장 적게 났던 게 한 17% 정도 나왔었나요? 그렇죠. 많이 나면 30%까지 30% 나죠. 예. 그럼 제가 지금 얘기했을 때 다시 이걸 한번 보여줄게요. 확률의 게임을 한번 볼게요. 네. 자, 이게 지금 이 매매 A타입 매매는 가장 중요한 게 확률의 게임이고 확률의 게임이 아니라 수익률의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만약 이런 패턴을 장대 양봉이 딱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눌림목이 딱 났어. 근데 그게 내가 들어갔어. 네. 그 눌림목 나오면 다음 날 손절 났고 들어갔어. 근데 내가 10종목을 들어갔어. 이런 패턴을. 예. 근데 내가 7개 손절했어. 예. 그 3개만 살렸어. 네.
근데 7개 손절했는데 한 종목당 손절을 3% 했어. 그러면 총 손절금액 얼마예요? 21%. 21%죠. 그러면 3개만 살렸는데 20%씩 먹었다면 수익금은 어떻게 돼요? 60%. 60%죠. 아. 그러면 내가 확률은 70% 손실이고 성공 확률은 30%지만 예. 수익률은 어때요? 내가 더 높죠. 예. 21% 40% 손절에 60%, 40% 내가 이익이잖아. 네. 이게 이제 확률의 게임과 수익률의 게임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제가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네. 너무 어려워요. 실제 해보면. 그러니까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되게 심플할 것처럼 보이는데 네. 이런 거는 이제 종목을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는 좀 쉬워 보이죠. 혹해 보이죠. 네, 이렇게 들을 때는 참 쉬워 보이네요. 근데 전문 투자자가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프로들이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전업 투자자나 트레이더들 나 손절 잘한다 그런 사람들 해야 돼요. 예. 정말로 제가 네. 꼭 말씀을 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A타입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그거 무너지면 무조건 날린다. 손절 라인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놓고 그때 손절할 수 있는 사람이 A타입을 하는 걸 추천하시는군요. 제가 왜 힘들다 그러는가 하면 나 손절할 수 있어요 그래 놓고는 대부분 사람들이 손절 못해요. 해보세요 진짜 네. 되는지.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주식은 아는 거와 깨닫는 거와 행하는 게 다르다 그래요. 알잖아요. 그럼 알면 다 될 것 같죠. 해보세요. 안 돼요. 내가 아는데 왜 안 됐을까. 또 깨달아요. 다음 해야지. 또 해요. 또 안 됐네. 지난번에 그런 미스가 있었을 때 깨달아요. 또 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는 것 플러스 알고 나서 또 많이 깨져야 돼요. 깨지면서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나서 또 깨져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아는 거와 깨달는 걸 지나서 기계적으로 손절하고 막 이래야지 이제 행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뭐 이래 얘기하더라. 나 또 봐. 좀 이거 아까운데 이래도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손절하겠다. 이제 행하는 단계가 되면 비로소 고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아는 것과 깨닫는 것, 행하는 거에서 행하는 게 제일 힘든데 이거는 행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 매매는 예. 조금 트레이드용이다.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죠. 전문가의 영역이다. 전문가의 고수들의 영역이다. 고수들의 영역이다. 예. 오케이. 손절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고수들만 예. A타입을 추천하시고 예. 그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절대 못하겠네요. 이거는. 근데 너무 위험해요. 네. 손절 못하면.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해요. 그러면 대표님, 일봉에서 거래량이 막 터지는 양봉이 나오는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모든 차트를 통해서 찾아서 다 제가 체크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이거 보면 요즘 HTS 되게 좋아요. 예. 주간 거래량 폭증 종목 이렇게 검색을 해요. 그래서 2월 15일부터 2월 20일까지 기간 거래량 상위 이렇게 갖고 검색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많이 올라가야 장대 양봉이잖아요. 네. 그러면 요 기간 동안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 거래량이 터지면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 이렇게 1위부터 쫙 나와 있어요. 코스닥도 이렇게 다 나와요. 오. 그러니까 HTS가 종목은 다 잡아줘요. 예. 그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골라서 괜찮을 것 같다라는 10종목을 하면 돼요. 단 트레이드만 하세요. 네. 꼭 이거는 굉장히 공격적인 매매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대표님 제가 궁금한 게 또 생겼는데 네. 갑자기 이제 조금 더 어려운 패턴들을 또 배워보고 싶기도 하고 A 패턴 말고 또 다른 패턴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있죠. 근데 있는데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패턴들은 그러니까 A 패턴은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B 패턴을 많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이게 B 패턴 뭐냐면 여기 이제 보시면 단기 투자자를 위한 캔들 패턴 이용법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B 패턴입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아까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건 아니고 난 한 달 목표로 하겠다. 한 달. 한 달 목표로 하겠다.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는 우리 이제 명건 씨하고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이제 뒤에 단기 투자자들이 하는 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게 B 타입인데요. 잘 보세요. 어떤 주식이 이렇게 아까는 캔들 하나였잖아요. 이제 캔들 하나 말고 어떤 주식이 여기서 요 땅에 갖고 한번 쭉 상승하는 그 파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봉으로. 네. 그 파동이 있다가 많이 올라갔으면 이제 물론 어떻게 해야 돼요? 기간 조정이라는 걸 받거든요. 한 보름 정도 이렇게 쭉 받아요. 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일봉상의 하나의 패턴이 급등한 이후에 이거는 여러분들 저 강추입니다. 강추. 우리 시청자들한테도 강추고 여기 지금 녹화하시는 모든 제작진뿐만 아니라 명건 씨한테도 강추. 괜찮아요. 이거는 위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되돌림 파동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돌림 파동. 예. 그래서 한번 급등한 이후에 되돌림 파동이라는 게 이제 기간 매수 이렇게 이용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눌림목 이렇게 하는 거. 예. 근데 거기에서 눌림목을 23.6에서 61.94에서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일봉입니다. 일봉. 그리고 되돌림 파동 설정 기준은 반드시 거래량이 터지고 난 뒤에 상승한 시점부터 시작해서 긴 눌림목 조정이 시작되는 고점. 어렵죠. 그러니까 예, 말이 좀 어렵습니다. 하나의 패턴을 보면 돼요. 그리고 예. 이거는 캔들의 일봉 패턴 이용하고 분할 매수하고 손절 기준을 준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요거 해당되는 종목들이 요런 종목들이에요. 요렇게 가는 종목들. 근데 요거 한번 볼까요? 네. 이제 하나 보자고요. 네. 제가 HTS를 보면서 하나하나 제가 그걸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한번 보세요. 네. 아까는 포스코 케미칼처럼 이렇게 캔들 하나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예. 그 요거 되게 공격적인 매매고. 그죠? 네. 캔들 하나만 가지고 했던 건데. 하나만 갖고 했죠. 근데 네.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코론 글로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라인에서 보세요. 이렇게. 예. 자, 보면 얘가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네. 그 여기까지 올라갔죠. 예. 그리고 여기서 조정 보였잖아요. 네. 캔들 하나가 아니잖아요. 이거 무너져 버리잖아요. 예, 예. 이건 캔들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요 시점과 요 시점을 잡으세요. 그래서 요걸 0으로 놓고 요걸 100으로 놓으면 돼요. 네. 그러면 요걸 쫙 이렇게 놓으면 어때요? 요 시점에서 아까 우리가 봤을 때 61.8하고 61.8, 그러니까 100에서 61.8에서 23.6 요 사이에 들어오면 분할 매수한다 그랬죠, 제가. 네네. 어때요? 들어오죠. 예. 그리고 나는 23.6까지도 안 가. 난 38.2까지만 볼 거야.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여기. 본인이 설정하기 네. 나름이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분할 매수했으면 갔으면 이렇게 가면 이게 60%가 나요. 아, 거기서 들어가도 60% 네.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이건 아까보다 훨씬 더 센 패턴이죠. 네. 근데 리스크는 없죠. 훨씬 더 네. 그게 여유를 두고 가는 거니까. 예, 예. 근데 보세요. 그럼 손절 라인 어디 잡습니까? 얘가 일봉 종가상 23.6을 이탈하면 바로 손절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네.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이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흡사 이게 23.6을 이렇게 깼다 하더라도 반드시 뭐는 줘요? 뒷파동을 줘요. 뒷파동이 61.8까지 올라와요. 아. 그러니까 나한테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나는 손절도 좀 넉넉하게 해도 되고 매수를 해서 걸리면 더 수익이 나는 거죠. 아. 아까랑은 좀 다르죠. 예, 예. 그 되돌림 파동 이용하는 거예요. 위험 부담이 적네요, A보다. 적죠? 네. 한 번 더 볼게요. 네. 모아 데이터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이것도 여기서 시작했잖아요. 네. 파동이 이렇게 갔잖아요. 예, 예. 여기 왜 이렇게까지 갑니까, 대표님? 얘가 거래량이 시작했고 얘가 거래량이 터졌고 그다음 거래량 없이 떨어진 라인 이 라인이니까. 아, 예. 그러니까 얘를 0으로 잡고 얘를 100으로 잡아보세요. 그러면 얘가 어땠습니까? 아까 했지만 여기잖아요. 61.8에서 38.2. 네. 여기 찍었잖아요. 아.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아까보다는 일반인들이 하기가 훨씬 더 좋아요. 예. 자, 또 볼까요? 루신 로봇 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똑같은 케이스예요. 여기서 이거 거래량 터졌잖아요. 네. 맞죠? 거래량 터졌죠? 올라갔어요. 시작해서 올라갔어요. 장대 양봉에. 예, 예. 자, 보세요. 61.8에서 38.2에서 23.6까지 제가 괜찮다 그랬잖아요. 네. 23.6이 손절 라인이니까 그럼 보세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쭉 보면 요 사이에 들어오면 23.6 깨집니까? 일봉 종가상. 안 깨집니다. 자, 61.8면 요 사이에서 잡는 거죠. 네. 자, 평균 단가 요 사이에서 잡고 가면 얼마까지 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쭉까지 갔죠? 75%. 야. 하나 더 보여줄게요. 한미도 야. 이걸. 그러니까 주도주는 대부분 다 이런 거죠. 보세요. 얘가 올라갔죠? 네. 얘 61.8이잖아요. 23.6가 안 깨졌고. 안 깨졌고 61.8에서 38.2 쳤죠? 예. 찍고 나서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얘도 65%예요. 와. 그러니까 뒷파동이 만약에 23.6이 관리가 안 되더라도 네. 뒷파동은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아까 캔들 하나를 볼 때는 내가 빨리 손절해야 되는 예, 형태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죠. A는 3% 이하로 떨어지면 빨리 손절을 손절해야 했어야 되는데 되는데 이거는 파동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손해는 절대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손해는 손을 작을 수 있고. 예, 예. 그러니까 내가 막 그냥 반등씩 그냥 아무 때나 끊어버려도 손해는 작을 수 있고 그쵸, 그쵸. 이익이 나면 50%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매매는 또 확률의 매매니까 굉장히 좀 좋은 어떤 흐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일봉 매매하면서 이용한다면 난 이걸 권해주고 싶어요. 아, 네. 훨씬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네. B타입이었습니다.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아까는 조금 이게 트레이드용으로 빨리 갈 수 있지만 이건 한 달 정도 기다릴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네. 훨씬 낫죠. 그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매매를 되게 선호합니다. 그 제가 이제 많이 쓰는 매매인데 네. 이걸 제가 오늘 얘기를 하게 됐네요. 예. 예. 이 단기 투자자들을 위한 캔들 패턴법, 앞서 소개해 주신 이 두 가지 방법이 실전에서 유용하게 활용이 될 것 같은데 네네. 저라면 A보다는 이제 B로 할 것 같고 아, 예. 본인은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나 보죠? 예, A보다는 위험 부담이 적은 B를 선택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중기 투자자들을 위한 캔들 패턴이 또 있을 것 같은데 그 중기 투자와 단기 투자 이 캔들 분석에 있어서도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또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예. 이거 다 설명 어떻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제가 지금 일봉을 지금 배웠죠. 네. 일봉에서 아까 거래가 막 터졌다가 안 깨지면 그거 된다 그랬잖아요. 네. 첫 번째 A 패턴. 예. 그리고 B 패턴은 뭐예요? 일봉상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되돌림 파동에서 23.6에서 61.4에 사면 된다 그랬죠. 네. 그러면 이제 중기 투자자는 일봉을 아니고 주봉을 하면 되죠. 그렇죠. 주봉. 그러면 일봉의 A 타입을 일봉 캔들이 아니라 뭘 하면 돼요? 주봉 캔들로 하면 돼요. 아, 그렇게만 하면 되나요? 네, 바꾸면 돼요. 오. 그러니까 너무 쉬워요, 이게.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만 그냥 뭐 다른 거 많이 보여줄 것도 없고 하나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그 하나만 제가 체크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예. 자, 보세요. 얘가 거래량이 터졌어요. 얘는 일봉이 아니에요. 주봉이에요. 주봉. 네. 맞죠? 주봉. 예. 거래량 터졌죠? 네. 그럼 제가 이 13선 없애버릴게요. 터졌죠? 눌목 났죠? 네. 주봉상 요거 안 깨지면 되잖아요. 네. 맞죠? 예. 하나 나고 나서 다음에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안 깨졌죠?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주봉 하나의 캔들이 얼마 나왔습니까? 68%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봉 캔들의 일봉 캔들의 A 타입을 그대로 뭐로 하면 됩니까? 주봉으로 캔들만 딱 바꾸면 돼요. 쉽죠? 예, 훨씬 쉽네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단기 투자자이고 중기 투자자 그러면 일봉 A 타입을 뭐요? 주봉 A 주봉으로만 타입을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명건 씨가 만약에 한다면 일봉의 B 타입이나 주봉의 A 타입이 낫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가는 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네.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네네. 요 하나만 더 보여주면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주봉입니다. 주봉. 한번 보세요. 일봉이 아니고 주봉이죠. 근데 보세요. 주봉에서 거래가 터졌습니다. 눌목 났죠? 예. 깨집니까 이거? 안 내려갑니다. 안 깨죠? 예. 안 깨지죠?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죠. 몇 프로 나는지 보여드릴까요? 62% 나옵니다. 오. 그러니까 캔들만 일봉에서 주봉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오. 이해되시죠? 뭔 예, 얘기인지. 예. 그러니까 일봉에서 주봉을 캔들만 바꾸면 된다라는 것들이 기본적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두 개만 하고요. 네. 제가 이제 하겠는데 그러면 이해되시죠? 예. 일봉의 A 패턴은 주봉의 A 패턴하고 원리는 똑같다. 똑같고. 근데 투자자들만 좀 다르죠. 네네. 단기 투자자의 중기 투자자. 예. 그 두 번째 것도 제가 그냥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자, 아까 제가 B 타임인데 네.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이거는 이제 일봉이 아니에요. 주봉이에요. 네, 주봉. 예. 자, 보세요. 주봉에서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일봉이 아니에요. 주봉이에요. 네. 여기가 올라갔어요. 네.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갔죠. 네. 그럼 눌림목 봤죠. 네. 38점에서 61점 안 무너지죠. 안 무너졌고. 사면 되죠. 예. 올라가죠. 근데 답답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주봉이니까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다 17, 19, 12주를 기다려야 되죠. 일봉은 한 달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러네요. 자, 원리는 똑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네. 자, 여기서 이렇게 쭉 쳐서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그거 눌목 거래 없잖아요. 자, 올라가서 빠집니까? 안 빠지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120% 나요. 아. 근데 시간이 보세요. 좀 긴 대신에 수익률은 수익률 예. 커요. 근데 보세요.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10주 거의 한 3개월 기다려야 돼요. 근데 나는 이런 매매 좋다 그러면 주봉을 하면 돼요. 나는 이런 매매 싫어 그러면 일봉을 하면 돼요. 되돌림 파동.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아요. 캔들만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오래 기다리기가 힘들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단기 투자자의 B 타입 정도만 그렇죠. 하면은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걸리겠네요. B 타입이나 중기 투자자의 A 타입. A 타입. 명건 씨는 어떤 거 하실래요? 다두 분.
저는 3개월까지는 못 C 타입 강의는 안 할 거예요. C타입은 예. 안 할 거예요. 그건 안 하고 어떤 거 하시겠어요, 원금? 저라면은 이제 단기 투자자 A 타입은 너무 빠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는 좀 위험하고 어. 조금 안정적인 B 타입이나 아니면 중기 투자자의 A 타입 정도 할 것 같아요. 기간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기다릴 수 있을 것 같고 3달까지는 너무 많이 기다리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트레이드라면 단기의 A 타입이나 중기의 A 타입, 그 다음에 난 중기 투자자라면 단기의 B 타입이나 중기의 B 타입으로 좀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단기의 B 타입입니다. 예. 근데 대표님 이게 중장기 투자할 때 흐름이 또 중요한데 네. C 타입을 오늘 안 하신다고 네. 하셨는데 응. 제가 궁금해가지고 살짝만 한번 맛이라도 좀. 근데 보면 안 이거는 될까요?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게 맛이라도 볼게요. 예. C 타입 한번 볼게요. 궁금해가지고, 시간이 근데 진짜 표정이 궁금한 것 같아요. 막 빠져드는 것 같아요.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예. 중기 투자자의 캔들 이용법 C 타입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네. 이제 20 몇 프로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의 그러니까 되돌림 파동의 원칙에 벗어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A 타입도 안 되고 B 타입도 안 되는. 근데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던 주식에 이렇게 올라갔던 주식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 정도 떨어지면 20% 밑으로 내려가죠. 네. 근데 보세요. 거래가 시작된 점이 여기잖아요. 예. 그다음 거래가 시작된 점이 여기죠. 근데 중간에 음봉이 내려갈 때 거래가 있습니까? 없죠. 없죠. 이럴 때는 거래가 많이 터졌던 이 라인에 중복된 선을 닦으면 그 라인 안 깨지고 착 올라옵니다. 아. 어려워요. 이거 좀 어렵네요. 네.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정말 좋은 매매 기법인데 이제 제가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긴 하죠. 근데 네. 공개하기가 되게 그러니까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접목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너무 위험하고. 예. 위험하진 않아요. 네. 위험하진 않는데 어려워요. 근데 슈스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얘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렇게 올라갔는데 얘가 여기는 얘랑 중복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텀이 벌어져 있잖아요. 근데 얘랑은 이 거래가 많이 터졌던 이 저점을 찍고요. 얘랑은 중복이 되죠. 거래 예. 터졌던 이 라인 중복되죠. 중복되는 거 딱 설정해서 이렇게 하면 이거 안 깨지면 가면 돼요. 아, 저 설정을 잘 해야지만이 할 수 있는 기법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설정하는 게 어려워요. 아. 그래서 제가 이거는 여기서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 좋은 기법인데 이거는 제가 좀 준비해 왔지만 소개만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예. 좀 시간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하는 가능하면 기법이네요. 네. 트레이더는 일봉의 A 타입, 그다음에 명건 씨 같은 분은 일봉의 B 타입이나 뭐 중기 중기의 투자자의 A 타입. A 타입. 그다음에 나는 그냥 주식이 뭐 그런 거야. 막 1년 놔두지 이러면 사놓고 까먹으신 분들. 까먹으신 분. 네. 그러면 주봉의 중- B 타입, B 타입. 주봉의 C 타입은 조금 그냥 어렵다. 이런 것만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됐습니까? 예, 많이 궁금한 게 풀렸습니다. 완벽하게 이해는 되셨죠? 네, 이해는 확실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명건 MC가 이해돼야 우리 시청자도 이해됩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제작분도 이해됐나 모르겠네. 예. 다 됐겠죠? 예. 네, 오늘은 투자 기간 유형별 캔들 패턴 이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매주 투자의 기본기는 물론이고 심화 과정까지 한 자리에서 총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와우넷 스페셜. 졸교 대표님과 함께라면 세계 시장이 얼어붙은 한겨울에도 이 투자의 꽃길, 투자의 완연한 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대표님, 오늘 와우넷 클래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예. 이렇게 방송만으로는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또 특별한 시간을 준비하셨다고요? 시간 좀 빨리 가지 않나요? 시간, 예, 너무 빨라요. 그렇죠. 원래 예. 교육이 좀 지루한데 네. 이렇게 막 집중해서 보면 시간이 좀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이해 못하겠다 싶으면 매주 목요일 저녁 9시에서 10시 30분에 제가 와우넷 사이트, 한국경제TV 사이트에서 제가 무방을 하거든요. 예, 그 들어오셔서 좀 Q&A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졸교 대표님의 Q&A 라이브 방송 이번 주는 목요일 저녁 9시부터 저녁 10시 30분까지, 저녁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와우넷 홈페이지에서 졸교를 검색하시면 와우넷 파트너 졸교 대표님의 특별한 공개 수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와우넷 스페셜의 애청자분들이시라면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졸교 스페셜 4번째 시간, 8번 중에 벌써 절반을 넘겼는데요. 오늘은 캔들 패턴의 속성과 활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남들은 모르게, 남들보다 더 빠르게 큰 성공으로 향하는 길, 스페셜 클래스와 졸교 대표가 그 이정표가 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와 와우넷 파트너 졸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